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까지 올라서 많게는 15도 이상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한낮에 봄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곳에 따라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긴 하겠지만 이번 주 큰 비 소식 없이 하늘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세계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를 원주에 설립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후용공연예술센터가 지역의 동네 측방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시민의 관광 홍보 역량 강화와 관광 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관광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2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1,142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무실동과 명륜동, 판부면 서곡리 일대에 2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고 어린이 도서관과 둘레숲길, 자연 놀이터 등을 갖췄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예산 부족 등으로 조성이 계속 미뤄지다가 2020년 장기 미집행 일몰제까지 포함됐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개발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오리가 나오자 각 시군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지역 전통시장 31곳에서 오리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기간은 6월 3일까지입니다.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역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외에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과 중고교생 레벨업 장학금을 신설해 올해 2차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장학금은 등록금 외의 부담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농촌 지역 청소년이 겪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평창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엔비디아 교육센터 원주 설립 계획이 공식화됐는데요. 원주시청 첨단산업과 엄미남 과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대만에서 원주시와 엔비디아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원주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원주시는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특히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 검토와 전략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 있는 산업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AI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솔루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시장님께서 엔비디아 본사를 직접 방문하시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에 대만에서 공동 기자회견 형태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정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원주에 설립이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립이 되고 또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교육센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예. 기존 건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솔루션을 활용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도록 GPU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을 갖춘 교육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R&D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내부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AI, LMN, 딥러닝 등의 단기 과정을 바로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장기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교육센터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교육센터는 교육용 워크스테이션을 20대를 갖춘 교육장 2개실을 구축해서 장단기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짧게는 8시간 교육 이수 후 즉시 엔비디아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바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과정과 길게는 AI 공통과정,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AI 반도체 등 480시간을 이수하는 전문 과정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팀 타이완이라고 불리는 대만과학기술대학교, 대만清華대학교, 에이스스, 리드텍, 아이스에이징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센터의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 과정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쉽게 또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기업입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엔비디아 GPU를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AI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원주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 교육센터를 위해 팀 타이완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원주가 처음입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 엔비디아 공식 사이트에서 시험을 거쳐 엔비디아가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게도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전문 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이 되는 건 우리 원주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교육센터가 원주에 설립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AI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고 그 플랫폼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가동이 됩니다. 즉 엔비디아가 AI인 것입니다. 당연히 AI 산업 전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로봇, 제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옴니버스 기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원주 엔비디아 교육센터에서 실무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R&D 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통해 취업과 창업 등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AI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원주시가 AI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재는 원주 하면 일단 의료기기 쪽 선도 도시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AI 산업에서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취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이번 협력이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아울러 교육센터에서 배출되는 고급 인력을 채용하려는 관련 기업들의 원주 이전 러시가 가속화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도시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산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글로벌 첨단 기술과 교육이 연결되는 새로운 기회로 원주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원주에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과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각각 의료기기 산업과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미래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업 지원, 또 R&D, 글로벌 협력 추진 등 원주시 디지털 산업을 혁신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원주시는 AI 디지털 미래 도시 그리고 기술 선도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중심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원주시를 향해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엔비디아 교육센터 언제쯤 설립될지 대략적인 혹시 예정 시기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교육 과정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육을 실시할 것 같고요. 그 센터 구축은 이르면 이제 올 하반기에는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센터 구축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또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첨단산업과 엄미남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동네 책방 4곳에서 후용 공연 예술센터 배우들이 문학작품을 낭독해주는 낭독 공연입니다. 동네 책방으로 간 배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문학 명작을 배우들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후용 공연예술센터 소속 배우들이 지역에 개성 있는 동네 책방과 협업해서 특별한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동네 책방으로 간 배우들인데요. 연극이라는 장르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또 원주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후용 공연예술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책방 4곳에서 각 책방 사장님이 추천한 작품을 문학 작품을 공연예술센터 배우들이 낭독하는 공연인데요. 책방마다 고유한 분위기 그리고 책방지기가 고른 작품과 전문 배우들의 목소리와 연기가 섞여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연 경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책방 사장님에게 참여하게 된 계기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왕의 이름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발목이 부풀어오는 자 오이디푸스. 사람들의 비명. 발목을 꿰뚫은 자가 누구요? 평소에도 희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희곡을 좀 쓰고 싶은 극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편에 내가 그걸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지금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쓰니까 이제 공연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연극 공연 같은 걸 자주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이디푸스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꼭 배우님들의 육성을 통해서 꼭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낭독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활동의 기회가 되고 또 지역의 개성 있는 책방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번 낭독 프로젝트는 지난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30분 정도는 배우들이 그림책과 고전희곡, 현대소설과 같은 작품을 낭독하고 이후에 30분은 공연을 찾은 관객과 배우들이 함께 이 작품에 관해 대화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이 됩니다. 예. 시민들은 낭독 공연이라는 흔치 않은 활동과 함께 또 이런 공연 덕분에 지역의 매력 넘치는 책방을 알게 돼서 좋다는 반응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후용 공연예술센터뿐만 아니라 또 동네 개성 있는 책방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내일인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15일 첫 공연에서는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별별 직업 상담소라는 책을 낭독하면서 세상의 특이한 직업을 소개하고 일과 직업 세계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제가 다녀온 21일 이서 책방에서는 책방지기가 고른 고전 명작 오이디푸스를 배우들이 직접 낭독해서 비극 중 최고로 꼽히는 이 걸작의 여운을 시민들에게 남겼는데요. 네. 후용 공연예술센터 차나영 홍보팀장에게 앞으로의 또 계획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네 책방에서 책들을 배우가 읽어준다는 약간 입체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극장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 보는 배우들이 아니라 이제 동네 책방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배우들을 가깝게 만나고 좀 그 익숙한 공간이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하시는 걸 이제 느끼시면서 이제 기존 공연보다 굉장히 친숙하고 흥미롭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책방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저희가 원주 시내는 아니지만 문막 구도심에 있는 빈 점포를 빌려서 그 공간에서 예술가 6명이 각 1인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프로젝트가 다음 주 5월 31일 토요일, 6월 1일 일요일 양차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낭독 공연은 언제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공연은 내일 책방 21일 7시에 책방 아날로그에서 열리는데요. 특히 청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이란 책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피어나는 미약한 사랑, 이런 세심한 감정선을 느끼고 싶은 분들 이번 낭독 공연에 함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원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인데 앞으로 더 자주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 낭독 공연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한 감정선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네. 후용 공연예술센터와 지역 책방의 협업 낭독 공연 프로젝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광 홍보 역량 강화와 관광 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관광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원주관광대학 육일선 학장에게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학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육일선 학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주관광대학은 사단법인 원주시 관광협의회가 9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원주시의 다양한 축제와 관광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시 관광협의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99년도에 웰컴 투 강원 추진협의회로 출범한 후 지금의 사단법인 원주시 관광협의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관광대학은 2014년도에 개강해서 우리 원주 지역의 관광문화 진흥을 위한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11년간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는데요. 예. 이분들은 이제 2014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서포터즈로 활동도 하고 또 원주시의 댄싱 카니발, 만두 축제 등 각종 축제장, 또 한지문화재 등 문화행사, 또 관광 현장, 문화재 지킴이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원주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원주의 굵직굵직한 행사들, 축제들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댄싱 카니발. 네, 그렇습니다. 예, 만두축제, 한지문화제 뭐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찾아서 벤치매킹을 해서 이제 우리 원주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고궁, 또 경주의 유적지, 부산 원주 간 철도망 연결망 파악, 또 인구 50만 일본의 나짜야마 도시, 외국인 유치 방한 사례 등을 또 벤치마킹해서 그들의 운영 시스템, 또 콘텐츠 구성, 지역 문화와 관광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의 관광 자원인 간원 관광지, 또 원주 문화의 거리, 강원 감룡, 또 법전 사지 등에 어떻게 체험형 이야기형으로 관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 관광 봉사단 활동을 병행하게 되며 또 원주를 찾는 관광객을 봉사, 또 각종 축제나 문화 행사에 참여, 지역 해설 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2015년 또 2025래요. 또 이달에 우수 자원 봉사 단체상으로 받고요. 2016년, 2017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최우수 봉사단체상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올해 이렇게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관광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광대학을 연계해서 양성하고 계신 걸 텐데, 하지만 특색 있고 내실화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교육과정을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예를 든다면 생산형 AI 프롬프트 입력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그 도출 결과를 원주 관광에 접목하고 또 외국인 안내를 위해서 관광 영어 등을 배우는 시간을 할애하는 등으로 단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현장 중심의 강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예산의 한계도 있는데요. 교수진 초빙, 또 현장 실습에 따른 이동 수단 비용, 또 입생력 징수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단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습과 현장 중심의 강의로 구성하려고 애쓰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올해도 원주 관광대학에서 교육 활동이 예정돼 있죠? 네, 올해 12기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6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13주간 운영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되고요. 인원은 50명으로 이번 주 말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원주 관광 자원 알기, 또 국내의 관광 트렌드, 자원봉사 실무 등 이론 수업은 물론 원천성 묘역, 용수막 성당, 신림 성황림 등에서 현장 수업,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혀 무료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원주시 관광협의회 정회원 자격도 부여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시청자께서는 원주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 관광 홍보 대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비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찬 강의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원주 관광대학과 원주시 관광협의회가 원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고 또 원주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관광협의회 관광대학은 앞으로도 시민중심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수료생들이 축제, 문화 행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원주하면 관광 산업이 피부에 와 닿도록 원주를 가장 잘 아는 시민이 최고의
홍보대사라는 믿음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 함께 모두가 만들어가는 관광도시로서의 원주가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도시로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예, 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관광대학 6일선 학장이었고요. 5월 26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조언제 구성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